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브제어 실험 10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과제를 한번 이제 풀어볼 텐데, 그보다 이제 우리 지지난주 과제 있죠? 이제 8주차 과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너스 문제 중에서 이제 주파수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입력에 대해서, 입력 전압에 대해서 이제 출력 전압을 구하라.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냈는데, 의외로 푼 학생이, 제대로 푼 학생이 이제 거의 없어요. 거의 한두 명도 있을까 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쉬워서,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 좀 그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이거를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전달함수가 주어지면 전달함수는 일반적인 복소수죠. 이렇게 그죠? 복소수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쓰면은 이렇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입력이 이런 RC 회로예요. 그죠? RC 회로에서 이렇게 입력이 우리가 어떻게 주었다 그랬죠? 입력이 이제 10 사인 ET 플러스 30도 그죠? 볼트 다니는 볼트죠. 그죠? 그럴 때 출력이 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였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전달함수의 크기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전달함수의 크기는 이제 개인을 나타내요. 그죠? 입력과 출력의 크기의 비죠. 전달함수가 입력의 라플라스 변환과 출력의 라플라스 변환의 비인데 절대값은 크기의 비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복소수니까 페이저 위상차가 있겠죠. 뭐 전류가 앞선다, 뭐 전압이 앞선다. 이런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입력이 전압, 출력도 전압이니까 입력 전압의 위상과 출력 전압의 위상차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오메가 뭐 V 뭐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메가가 뭐에 해당돼요? 오메가가 2죠? 파이는 이제 30도예요.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게인은 어떻게 돼요? 게인은 자 오메가 C가 얼마죠? 우선 오메가 C가 그래서 오메가 C는 어떻게 주어져요? 오메가 C는 RC분의 1이죠. 이게 뭐라 그랬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RC는 이제 시정수라 그러죠. 그래서 RC분의 1이니까 오메가 C는 자, R이 얼마예요? R은 4옴이라고 그랬죠? 4옴. C는 0.5페럿. 그러니까 오메가 C가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2분의 1. 여기다가 그냥 오메가 C를 대입하면 돼요. 그죠? 1 플러스 오메가 C분의 근데 오메가가 얼마예요? 2죠?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가 되죠. 루트 17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상차는 어떻게 될까? 입력과 출력의 위상차는 자, 오메가 C가 2분의 1이고 오메가가 2니까 마이너스 아크탄젠트에 이제 4가 되겠죠. 요게 몇 도냐면 각도로 해서 한 마이너스 76도쯤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입력이 10V 입력이 들어가면은 출력은
여기다가 루트 17분의 1만큼 곱해서 나온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 결국은 전달함수라는 것은 그냥 주파수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페이저 표기법 배운 적 있죠? 1학년 때 1학년 때도 배우고 아마 2학년 때도 배웠을 텐데 이제 페이저 표기법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전압이나 전류든가 뭐 이게 있으면은 이걸 우리가 뭐 어떻게 표시를 해요? 뭐 전압 전류가 이제 교류 전압이 있으면은 뭐 그래서 V 코사인 오메가 t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해요? V 2의 j 오메가 t 이렇게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뭐 C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C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간단하게 요 회로에서는 그죠? 전류에 대해서 그냥 이걸 미분하니까 그죠? 제 오메가 분의 이걸 미분하니까 i와 i는 i 2의 j 오메가 t v는 v 2의 j 오메가 t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냥 최대 이건 뭐 최대값 피크값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냥 i는 i는 결국에 뭐가 돼요? 이분을 해주면은 j 오메가 v가 되겠죠. 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페이지 표기법. 그래서 결국은 전달하는 함수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랑 같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뭐 유도하는 과정은 다르지만은 이제 페이지 표기법은 그냥 이렇게 표시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헤비사이드라는 사람이 이걸 고안을 해서 이제 아주 널리 쓰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엄밀한 수학적인 증명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런 표기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논란거리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나중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보면 알겠지만은 전달함수랑 똑같아요. 사실은 전달함수 없는 방법이랑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도 여러분들이 페이지 표기법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자 임적 전압에 대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전류를 이제 I로 놓고 결국은 이제 직렬로 된 RC 회로잖아요. 그래서 분합회로 그냥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지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 1V 자 주파수가 0일 때는 얼마예요? 주파수가 0일 때는 개인이 1이죠. 그죠? 그리고 위상차도 없어요. 그래서 주파수가 0이라는 것은 이제 직류전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 1V 직류전압을 걸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출력은 직류전압이면은 커패시터는 이제 끊어진 회로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1V가 그냥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개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래서 개인은 루트 17분의 1이에요. 그래서 10V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출력 전압은 또 17분의 1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인 2t 2가 오메가죠? 2t 플러스 30도인데 여기에 위상차가 생겨요. 위상차가 얼마큼 생기죠? 마이너스 76도만큼 생겨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인 2t 마이너스 46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입력 전압이 예를 들어서 뭐 10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이게 뭐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5도. 그죠? 이게 뭐 10V. 이게 입력이다 그러면은 출력은 뭐 대략 루트 17분의 10이니까 대략 뭐 이렇게 줄여서 나오는데, 위상차는 이렇게, 요 위상차가 76도란 얘기고, 그죠? 요거는 루트 17분의 10이란 얘기죠. 뭐 대략 뭐 얼마쯤 될까요? 한 2.5V 정도? 뭐 그쯤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폭이 줄여서 나오고, 그 다음에 위상차도 위상차 딜레이가 생겨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로스코프 우리 할 때도 여러분들 그 오실로스코프에서 대역폭이 뭘 의미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자 오실로스코프에 예를 들어서 100MHz짜리가 있어요. 100MHz짜리 오실로스코프가 있으면은 여기에 100MHz짜리 1V 신호, 피크가 1V인 신호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100MHz 신호가 들어가면은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측정되는 값은 얼마나 그랬죠? 3dB라 했어요. 3dB. 그죠? 파워가 반으로 줄어드는 기준이라 했죠. 대역폭이란 게. 그러니까 파워가 반이니까 에너지가 반이니까 진폭은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 정도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나타나는 전압은 루트 2분의 1 되겠죠. 이렇게 한 0.7 정도. 그죠? 그래서 뭐 위상차도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1V짜리 신호를 100MHz짜리 오실로스코프에 100MHz 1V짜리 신호를 넣으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0.7V가 돼야 되겠죠. 그죠? 물론 실제로는 0.7V보다 약간 높아요. 그죠? 왜냐하면 100MHz짜리라는 실제 100MHz짜리 오실로스코프는 100MHz보다 더 이제 나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또 나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불량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진을 두고 제품을 만들죠. 그래서 그런 의미다. 그냥 여기다가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오메가를 넣기만 하면은 이제 뭐 그 진폭이랑 개인, 그죠? 개인이랑 유상차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난주 문제는 자, 우선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그 DC 모터, 증기 모터를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이제 전달함수를 구했죠. DC 모터 자체가 어떤 피드백 구조를 가진 역기전력 때문에 이제 피드백 구조를 가지는 그 어떤 회로 그 블록 다이어그램을 표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단순화해서 이제 DC 모터를 하나의 전달함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경우에 이제 전기적 시정수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대부분 경우에 이제 모터를 부하를 이제 걸어서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계적 시정수가 커져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마찰도 커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 전기적 시정수를 이제 무시하고 그냥 RL이죠. L은 무시하고 그냥 R만 우리가 고려를 해서 유도를 해요. 그래서 이건 그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기적 시정수는 어떻게 주어지죠? 여기서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전기적 시정수는 그냥 R분의 L이죠. 여기는 R분의 L이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될까요? R은 2.5ohm이고, 그죠? 그 다음에 L은 2.5 mH/L니까, 자, 우리가 항상 표준 단위를 쓰면은, 그냥 단위를
복잡하게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mm 이제 5분의 헨리가 이제 요건 이제 시정수라 했죠. 시정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항상 그죠? 그래서 지수는 단위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시정수 항상 단위가 초예요. 그래서 5분의 헨리가 초다라는 거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초로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단 뭐예요? 단 이제 표준 단위 써야 돼요. 표준 단위 또는 표준 단위 또는 SI 그 SI 유닛이죠. SI 유닛 또는 여기서 파생된 표준 단위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힘은 뭐 뉴턴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전력은 와트다. 에너지는 줄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준 단위만 쓰면은 우리가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이거 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기적 시정수는 이제 1ms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기계적 시정수죠. 여기 뭐야 기계적 시정수가 아니라 그 모터의 기계적 시정수 그죠? 우리가 타우 S를 표시를 했죠.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죠? 자, 모터의 건선저항에다가 자 마찰계수 그 다음에 토크 상수 역기전력 상수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관성 모멘트 J 이렇게 주어졌죠. 그죠? 뭐 얘기했지만은 뭐 역기전력 상수랑 토크 상수는 이제 같은 거라 했죠. 그죠? 이제 원래 물리적 실체는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다른 법칙을 이제 뭐 플레밍 연선 법칙, 오름 법칙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상수라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물리적 실체는 하나다. 그죠? 배웠죠. 모터 첫 시간에 첫 주에 배웠죠. 같은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2.5 곱하기 단위는 이제 안 쓸게요. 표준 단위만 쓰니까. 그 다음에 마찰 개수가 10의 마이너스 4승. 다 전부 다 이제 SI 유닛으로 되어 있죠. 뉴턴, 미터, 초, 그죠? 그 다음에 저기 토크 상수와 역기전력 상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5 곱하기 관성 모멘트는 얼마죠? 10의 마이너스 3승. 그죠? 킬로그램 미터 다 SI 유닛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한 62mm 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 시정수는 1ms, 모터의 기계적 시정수는 60ms. 그래서 이게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했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스텝으로 여러분이 전압을 인가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일반적으로 그죠? 1차 뭐 RR 회로든 모터든 마찬가지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라플라스 변환이 주어진 전달함수의 경우 그죠? 그래서 시정수가 이렇게 작으니까 결국은 정기적 시정수는 뭐 이렇게 될 테고 기계적 시정수는 이렇게 될 텐데 워낙 이게 작으니까 그냥 요렇게 놓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런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렇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자, 이걸 라플라스 역변하는 건데 이건 뭐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부분 분수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데 부분 분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이제 다르게 했죠. 그래서 이게 분모가 2차식 같은 경우만 하면은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3차식, 4차식 되면은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단 이제 분모를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걸 부분수를 분해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거를 이제 원래는 우리 뭐 하던 식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거를 뭐 S 플러스 2분의 해서 뭐 K1 S 플러스 1 S 플러스 2 플러스 K2 S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전개해가지고 계속 비교해서 요거랑 계속 비교해서 이제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거를 우리가 요걸 이제 FS라고 하면은, 자, 여기 FS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K1을 구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한다 그랬죠? K1에 해당하는 분모를 FS에다가 곱해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다가 이건 없어지죠? 그죠? 그죠? 없어지고 S 플러스 1분의 SK2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SK3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S가 0으로 가니까 이거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K1만 남죠? K1만 남아요. 그럼 이제 이게 뭐예요? 이거를 S에다 FS를 곱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사용해서 구하면은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4가 되잖아요. 그죠?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2가 되죠? K1은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뭐 3차 하차씩 되더라도 이제 그 차수만큼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경우에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중근 가질 때는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약간 달라요. 약간.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K2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 K2는 자 S 플러스 1을 곱해야겠죠? 그러니까 S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예요. 그래서 S 플러스 1을 곱하고 FS를 곱하면은 S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 S 플러스 2에 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K2는. 그죠? 똑같이 K3 하면은 S 마이너스 2를 넣고 S 플러스 1 S 4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 FS는 자 K1은 2 K2는 마이너스 4 K3는 2 그러니까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각각 요거는 2 그냥 이라 써도 되고 2 플러스 마이너스 4 2에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요거는 2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죠?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좀 3차 하차씩 좀 복잡한 거 할 때는 이런 방법이 여러분들 알아두면은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 과제는 풀이는 요걸로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진도를 나갈 텐데 우리 그 이번 주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모터 전달함수를 배웠잖아요. 그죠? 전달함수 배운 거 가지고 우리가 P 제어, 그 다음에 P는 이제 비례 제어란 뜻이에요. 그죠? 비례 제어. 그 다음에 I 제어, D 제어. 그래서 I는 이제 인테그럴 뜻이 적분 제어. 그 다음에 D는 드리버티브에서 이제 미분 제어여서 P 제어, I 제어, D 제어를 배울 텐데, 보통 이제 P 제어는 이제 단독으로도 쓰이지만은 I 제어나 D 제어는 뭐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어요. 뭐 I 제어는 단독으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 P 제어와 같이 쓰고 D 제어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그 대부분 경우에 이제 PI 제어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좀 과도응답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PID 제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모터의 전달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모터를 우리 하나의 전달함수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우리가 그냥 모터의 물론 증기 모터죠. 그죠? DC 모터 전달함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요. 아주 간단하게 주어져요. 그죠? 그냥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그죠?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앞으로 이제 P 제어 이제 PID 제어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시간은 요걸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합시다.